안녕하세요. 수련목회자 수다 영상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교리화장정 실제 시험지를 이것저것 수다를 떨어보는 영상을 찍었는데 이젠 한국감리교회사 시험지를 수다를 한번 떨어보겠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해보는 시간이지요. 자, 우선 시험지를 한번 잘 보기 위해 제 비디오 캡처 장치는 안 보이게. 정말 행복하겠지요? 진짜 행복하냐? 자, 이 문제는 보통 20문제가 나옵니다. 한 문제당 5점씩이죠. 20문제니, 야, 교류와 정정보다는 33문제보단 적으니까 참 편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한 문제 틀리면 5점씩 깎이게 됩니다. 그만큼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자, 첫 번째 문제. 이러한 유형 문제는 한 번 나오긴 2023년 처음 나오긴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초기 내한 선교사들이 세웠던 감리교의 기관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기 선교사들 하면 감리교의 개척자 3인방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펜젤러, 스크랜턴, 그리고 스크랜턴 대부인. 저는 요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이 세 개 표를 일부러 만들어서 외워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아펜젤러는 정동교회와 배제학당을 세웠고 스크랜턴은 상동교회와 시병원, 그리고 스크랜턴 대부인은 이화학당을 세웠지요. 자, 그렇다면 보기에 있는 문제를 보면 초기 내하는 선교사들이 세웠던 감리교의 기관이 아닌 것은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은 저기 아펜젤러와 스크랜턴 대부인이 세웠으니 1, 2번은 정답이 절대 아니겠죠. 그럼 협성신학교와 서울신학교일 텐데 그럼 이 협성신학교와 서울신학교는 무엇인고 하면 우리 그 협성성경학원과 감리교 협성신학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지요. 우리 그 감리교회가 미감리회와 남감리회가 따로따로 와서 왔죠. 미국에서. 그럼 미국에서 왜 미감리회와 남감리회가 왜 총회가 두 개가 있나요? 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옛날 노예제도에 대한 찬반 가지고 두 개가 좀 나눠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동성해가지고 나눠진다니 어쩐다더니 하는데 뭐 그 지들끼리 알아서 치고받고 싸우든지 알아서 하시고 저같이 지극히 작은 사람은 거기 높으신 분들이 싸우든지 말든지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으니 크게 신경 쓰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때는 그랬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까지 와서 그 노예제도 찬성 반대까지 싸울 필요는 없었다 보니 미감리회와 남감리회가 연합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1907년에 협성성경학원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3년 뒤 1910년 감리교 협성신학교였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감신대학교로 나중에 발전했죠. 그래서 이 협성이란 단어가 나중에 그 수원인지 화성인지 아무튼 거기에 있는 협성대학교로 발전한 이름을 따오기는 했죠. 이게 뭐 협성이니까 이게 나중에 협성대학교예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다. 이게 감리교 신학대학교로 나중에 발전하게 됩니다. 거기가 역사가 더 깊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 협성신학교는 감리교의 기관이었던 거고 서울신학교는 모르겠네요. 어디서 나온 건지.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역사관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1번 문제는 충분히 정답을 맞출 수 있어요. 네. 쉽지요? 쉬워요. 맞추라고 낸 문제예요. 솔직히 말해서. 자, 2번 문제. 22년, 23년도에 출제했던 문제. 초기 한국 선교를 했던 감리교의 선교사가 아닌 분은 자,
1번 아펜젤러, 2번 스크랜턴, 3번 맥클레이, 4번 언더우드 돼 있는데 아까도 맞듯이 감리교의 개척자 3인방은 아펜젤러, 스크랜턴 대부인 될 수 있는데 맥클레이는 얘네들이 잠깐 오기 전에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 본부에서 야 맥클레이 너 일본에 있지? 너 잠깐 조선에 갔다 와서 거기서 실사 보고 좀 하고 와 해서 맥클레이 감리교회 선교사가 잠깐 일본에서 조선에 잠깐 와서 조선왕 하이 안녕 안녕 나 일본 선교사야 미국인이야 이렇게 해서 잠깐 인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진짜 그렇다고 그렇게 인사하진 않았어요. 그랬던 분이었죠. 네. 진짜 내가 이렇게 설명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랬던 분이었고 요 언더우드는 장로교의 선교사죠. 예, 이 정도의 여러분들 역사관은 충분히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감리교회가 아닌 4번은 언더우드는 장로교회니까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네. 자, 3번. 야, 이게 좀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처음 딱 보면 모르죠. 초기에 세워진 감리교회가 아닌 곳은 저 이거 책 있는 내용 다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좀 틀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동교회 정도는 초기 감리교회 처음 세워진 감리교회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답은 그냥 이건 외워야 할 것 같네요. 세문안교회는 초기에 세워진 감리교회가 아닙니다. 초기가 아니죠. 자, 그러니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올해 내용인데 1907년 대부흥운동의 시작은 뭐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초기의 부흥운동은 감리교에서는 크게 3단계로 구분을 짓습니다. 물론 장로교 쪽에서는 아니라고 하겠지만요. 처음에 하디, 감리회의 선교사인 하디 원산 부흥운동이 시작됐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 평양 부흥운동이 발발이 영향이 돼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감리교에서는 주장합니다. 왜냐? 원산 부흥운동의 중심 인물은 하디였고 평양 부흥운동의 중심 인물은 길선주 목사님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감리교의 역사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지만 장로교단에서는 평양 부흥운동을 더 강조하죠. 자기네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감리교에서 했던 1909년 100만명 구룡운동도 있기 때문에 저희 이 감리교회사 시험 문제를 하신다면 요 세 개의 부흥운동을 반드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7년 대부흥운동의 시작은 원산 부흥운동. 그러니 이 초기의 부흥운동 3개를 동시에 이게 연도 순서 중심 인물을 동시에 이렇게 제가 정리해 놓은 표로 외운다면 충분히 문제를 맞추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3번 문제 빼고는 충분히 맞출 수 있죠? 네. 어렵지 않아요. 자, 봅시다. 이 문제는 13년도, 20년도, 23년도에 나왔는데 한국 최초의 집사 목사 안수를 받은 한국인으로서 평양 지역 목회를 담당했던 사람은 누구인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집사 목사는 또 뭐예요? 옛날에는 목사 안수를 2번 받았대요. 집사 목사, 장로 목사 있는데 혹시 지금 보면 정회원 뒤에 숫자가 붙어 있잖아요. 정회원 1, 정회원 2, 정회원 3 그리고 지금은 정회원 12 이후에는 정회원 뒤에 숫자가 없잖아요. 정회원 뒤에 숫자가 있는 것을 옛날에 이 집사 목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정회원 뒤에 숫자가 떨어지면 목사 안수식을 한 번 더 해서 그걸 장로 목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걸 이제 집사 목사, 장로 목사를 다 빼고 그냥 다 목사 안수식 했는데 그거에 대한 잔재가 좀 이제 정의원 1, 2, 3, 4 그리고 정의원 숫자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죠. 정의원 숫자가 없어지면 이제 감리사나 뭐 이제 감독 그 숫자의 그 연급에 따라서 이제 좀 도전할 수 있는데
숫자가 없어지면 이제 감리사직에 도전할 수 있는 그게 좀 있었고,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 숫자에 따라서 선거권, 투표권도 주어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한국 최초의 집사 목사, 목사 안수를 받았던 한국인으로서는 누가 있는고 하면 평양 지역에 있었던 김창식은 분명히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외워야죠. 그러니까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외우세요. 그러니 외우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여기 문제, 한국 최초의 한국인 목산수를 받은 한국인이라고 했는데 1번과 2번을 찍는 사람이 있을까요? 솔직히 이 문제. 그럼 정답은 찍어도 둘 중에나 3번과 4번으로 찍을 거 아닙니까? 응? 한국인이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1번과 2번으로 찍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50대 1 아니 50대 1이 아니라 응?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됩니다. 이 문제는 응? 딱 보면 이거 좀 느낌 안 옵니까 진짜? 야 이거 1번과 2번으로 이거 정답 적은 사람 진짜 이거 생각 없는 사람이야 진짜. 응? 다음 문제. 최초의 공식 미국 이민 기록으로 되는 1901년 해외 이민 장소는 어디입니까? 네, 하와이입니다. 간단히 생각하세요. 한국과 한국에서 미국 땅에서 제일 가까운 데 어디입니까? 하와이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 쉽습니다. 네. 뭐 괌 어쩌고저쩌고? 몰라요. 괌이 가까운지 하와이가 가까운지 내가 가봤어야지 뭐. 아무튼 자, 한국 개신교 첫 번째 전도서이자 변증론이 파옥진손론의 저수란이는 누구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기 초기 변증신앙 저서 비교를 보면 저는 최병선, 길선조, 노병선을 볼 수 있는데, 노병선은 파옥진선 이것 정도는 외우면 되는데 솔직히 최병원 목사님이 뭔 책을 이렇게 많이 썼습니까? 좀 많이 썼어요. 그리고 길선주 목사님도 무슨 만해해 무슨 해탑해 해탈은 무슨 뭐 책을 썼어요. 아무튼 근데 노병선 목사님은 딱 하나 썼어요. 파옥진선론 무슨 무술 비급서인가 이게 무슨 듣기에 따라서 무슨 무술 비급서처럼 느껴지는데 파옥진선론 빵빵빵 죄송합니다 선배님. 근데요 그냥 이거는 하나 정도는 외워두면 문제 맞춘 데는 충분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 외워두면 좋겠지만요. 아무튼 뭐 이것도 다 외워두면 좋겠지만 뭐 3개 정도는 외워두면 문제 푸는 데는 충분히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변증신학 저서 이렇게 최병원, 길선주, 노병선의 각각의 저서 정도 앞에 3개 정도는 외워두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 푸는 데는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 문제는 13년도, 14년도, 15년도, 21년도, 23년도 돼 있는데 참고로 여기 처음에 나왔던 김창식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았던 김창식 목사랑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에요. 김창식과 김창준 이름이 좀 비슷한데 비슷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보죠. 다음은 누구에 대한 설명인가? 방금 전에 누가 오신 것 같아서 순간 제가 뜨끔했습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자의로 월북했습니다. 예, 그 유명한 빨갱이라는 거죠. 1947년 서울에서 기독교 민주동맹을 조직하여 활동했대요. 이 빨갱이 주제에 무슨 민주동맹 민주자를 써서 활동을 해. 나중에 이렇게 월북 가서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부의장, 조국통일민주주의 어쩌고저쩌고 해서 활동해서 추대되어 활동했는데 아마 일성이 아저씨한테 숙청당한 것 같아요. 나도 정확히 확실하진 않은데 일성이 아저씨한테 숙청당한 것 같아요. 일성이 아저씨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게 해서 그랬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목회자 그 정도로 기억해두면 됐습니다.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사회주의 목회자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을 꼭 알아야 돼요? 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선, 정답을 맞추기 위해선 알아야지 않겠습니까? 봐봐요. 여기 봐봐요. 13년도, 14년도, 15년도, 21년도, 23년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외워야지 뭐. 외워야서 정답을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우세요. 앞으로도 또 나올 거예요. 외워라, 외워라, 외워라. 자, 사회주의 목회자 뭐 이런 사람도 있었다더라. 뭐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예. 자, 천주교 캐럴이라는 신부가 있고 윌리엄 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있대요. 군종제도. 저는 군목제도인 줄 알았는데 군종제도입니다. 군목제도로 헷갈리지 마세요. 1949년에 교회에서 논의했고 6.25 전쟁 중인 아무튼 뭐 감리교회 선교사 쇼하고 천주교 선교사 캐럴 쇼 이 두 분이 죄송합니다 선배님들 이승만 대통령의 건의로 창설되었던 군종제도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군대에서 참 편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군대를 그 산업근로 요원을 갔다 왔고 이 군종제도가 어떤 제도인지는 저 모릅니다. 근데 편하겠죠? 종교 생활하는 거잖아요. 전도사처럼 산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님 말고 저도 잘 몰라요. 아무튼 군종제도가 이렇게 생겨났다. 이런 문제는 참고로 이번에 처음 나온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외우세요. 외워라, 외워라, 외워라. 자, 15년도, 18년도, 20년도, 22년도, 23년도에 출제됐다. 1960년도 9월 20일 정동교에서 열린 총회부터 감리회 서클 구조는 무슨파, 호원파, 정동파로 변했다. 이 세 개로 나눠졌던 이 파. 지금은 뭐 각각 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앞으로는 학교 중심이 아니라 이제 좀 뭐랄까 가문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데 자 저는 이제 간단하게 뭐 이제 이 20문제니까 10문제씩 끊어서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너무 길게 하면 사람들이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요거까지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감리교의 분열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45년도에 우리가 해방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해방이 준비된 해방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원자폭탄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 투하했는데 와 했더니 일본이 우리 잘못했어요. 더 이상 안 할게요. 스미마생 해갖고 갑작스럽게 우리가 해방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한테 협조한 사람이 있죠. 우리 종교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신사참배인 거야. 야, 니들 신사참배 했어 안 했어? 어? 그래, 우리 했다 어쩔래? 그래, 우리는 안 했다 어쩔래? 이 사람으로 나눠진 거야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사참배 했어. 근데 한 사람들이 그렇다 우리 신사참배 했다 어쩔래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주장한 거죠. 신사참배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라가 어지러우니 이때 우리는 부흥을 해야 한다. 부흥 혹은 복흥 해서 복흥파가 등장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부흥이 중요한 기다. 부흥이. 그래서 부흥파가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아니야. 신사참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해야 돼. 정리하고 우리가 감리교를 다시 재건해야 돼. 해서 재건파였던 거죠. 이거 치고받고 열심히 싸우다가 누가 이겼을까요? 아니요. 그냥 흐지부지 됐어요. 너무 지르고 오래되니까 미국에 있던 감리교회 어떤 감독님이 싸우지마 해서 그냥 흐지부지 됐던 거야. 자 그러다가 이제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거죠. 전쟁이 됐어요. 야 이제 빨갱이 놈들이 쳐들어온 거냐 그냥.
이런 백스 빨갱이 자식들아, 으악, 전쟁이 왔어. 부산으로 밀려 들어왔어. 야, 우리 감리교회 이제 감독님도 이제 뭐 납북됐고 납치됐고, 야, 씨, 나 다 도망쳐 왔는데 이제 우리 새로 지도자를 뽑아야 돼. 야, 하는데 미국한테 좀, 미국과 좀 영어도 잘하고 미국이랑 잘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지? 형기. 형기가 좀 좋아. 걔가 좀 잘할 것 같아. 아, 좋아. 형기가 괜찮은데, 잠깐만. 쟤 류영기 저기 그 6년 동안 담임자 안 했던 사람이 아니야. 감독할 수 없어. 법을 지켜야지. 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 류영기 목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담임자를 못했던 거예요. 자 봐요. 해방 이후 6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담임자를 못하고 학교나 그런 데서 그냥 뺑뺑이 돌다가 6년 동안 담임자를 못했어요. 그래서 감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실상 요 재건파 쪽에 좀 가까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실 복콩파 쪽에 가까웠던 사람은 안 돼. 나랑 우리 파가 아니잖아. 하니까 반대를 한 거죠. 사실은 명목 겉으로 내는 거? 야, 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아니냐, 사실은 우리랑 반대파잖아. 안 돼. 물론 그렇다고 여기 있는 복훈파가 다 호원파로 간 건 아니에요. 3, 4, 5, 뭐 다시 찢어졌지만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시 했지만 사실상 법을 지켜라라고 한 건 이 사람이 사실은 신사참배 반대해서 6년 동안 담임자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독이 될 수는 없죠. 법으로 따지면. 근데 국제 정세나 전쟁에는 이 사람이 감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미국과 연줄도 있고 영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한다고? 그럼 법무부 장관 시켜야 하나? 아무튼 그걸 대화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될 수밖에 없지만 여기 이 사람들이 한번 자기 과신은 해야죠. 야, 우리가 있어. 너 있어 하니까 한번 반대를 해서 자기 존재감을 좀 과시를 한 거예요. 그때 2차 분열이 한번 있었던 거죠. 이때는 총리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청와대 같은 건데 지금 감리교 본부 같은 그런 거죠. 류영기를 중심으로 있었던. 그래서 한번 대판 싸웠지만 야, 빨갱이들 쳐들어왔잖아 임마. 전쟁 중이잖아. 그냥 해 임마 하고 미국에 있는 그 어떤 또 감독님인지 누군지 아무튼 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 임기를 마치고 했는데 재선하겠다는 거야. 이 류영기 감독이 재선하겠다고 하니까 야 이건 아니지. 이거 호흡하는데 야 그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야 지금은 전쟁도 끝났고 하는데 뭔 재선이야 이 자식아. 너 내려와 이 자식아. 너 감독하지 마 이 자식아. 감독하지 마. 그래서 그 호원파는 더 강경하게 이 55년도 총회 때 이 중심으로 더욱더 반경하게 반대를 했던 거예요. 이때가 또 3차 분열이. 근데 이제 류영기도 이제 그냥은 안 됐다 해서 그동안 이제 자기 세력을 했죠. 이 사람이 그때 성화신학교라고 해서 성화신학교 출신이거든요. 성화신학교에서 있었던 자기가 이북 출신이니까 이북 출신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우린 재선 찬성해 해서 성화파들이 다시 결집을 해서 성화파 호원파가 대판 싸우고 있는데 여기도 안 속하고 저기도 안 속했던 제3세력이 또 등장한 거야. 정동파. 예. 정동파가 딱 해서 천하삼분지계 무슨 제갈공명이야? 천하삼분지계가 딱 형성돼서 이렇게 해서 딱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한동안 이제 잠깐 한 15년 동안은 대충 호원파, 성화파가 정동파가 이렇게 3분지기로 가서 표가 부족하면 이제 그 정동파가 좀 표를 둬서 성화파에 붙거나 호원파에 붙거나 해서 자기 그 자리를 보전받는 식으로 해왔던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호원파와 성화파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정동파가 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니까 기분 나쁜 거야. 어느 날 호원파가 성화파가 야, 저 정도파 애들도 야 이리 붙었다 쓰게 붙었다 하니까 짜증나지 않냐? 야, 이걸 우리끼리 합치자.
이번에 우리끼리 합치자. 제 3세력 무시하고 우리끼리 합치자 해서 양대 정당이 서로 하나로 합친 거예요. 그때가 이제 갈등이 비춰지니까 정동파 애들이 이거 무슨 소리야 하면서 1970년대 대판 깽판 아무튼 폭발한 거죠. 그래서 이 얘네 호원파 성화파끼리 연합정부라고 할까요? 연합정부가 생겨서 총리원으로 딱 됐는데 제3세력 우리 소외했다고 해서 야 우리 총회 하나 만들 거야. 갱신 총회 하나 만들 거야. 우리 독립이야 무슨 제3세력 소외하지 마 해서 그냥 정동파 쪽에 있는 부류가 갱신 총회를 만들어서 대판 싸웠다. 이게 4차 분열입니다. 물론 뭐 그러다가 나중에 다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다 화해하고 기독교 대한감리에 총회 하나로 그냥 어떻게 또 합니다. 이렇게 싸워왔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4번의 4차 분열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어떻게 그냥 제가 재밌게 조금 좀 MSG 좀 첨가해서 좀 감리교의 분열을 조금 이렇게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좀 MSG 제가 좀 첨가한 면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해가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MSG 좀 첨가해서 제가 좀 설명한 면은 있는데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1차, 2차, 3차 분열이 이런 식으로 이어졌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때 이후로는 이제 학교별로 우리가 조금 하는 면은 좀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학교별로 개파가 아니라 이제는 뭐랄까 명문가냐 비명문가냐로 이제 나눠지는 때가 오지 않을까. 혹은 A 명문가, B 명문가, C 명문가 뭐 그런 식으로 때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저는 들어요. 물론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뭐 너는 뭐 목사 아들이냐 아니냐 뭐 그거 가지고 하고 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시대가 올 것 같기도 한데 중요한 건 어떤 시대가 오든 우리 자신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여기 20문제니까 10문제씩 끊어서 영상 2개로 나누도록 하고 오늘 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그래도 제 얼굴 비추면서 해야죠. 이거 오버히트가 날 것 같다고요? 적응하세요. 자, 뭐 궁금한 건 댓글 달아도 되는데 뭐 솔직히 이거 지금 이 영상 찍는 날짜가 3월 15일쯤 되는데 이때쯤에 누가 공부하겠습니까마는 그냥 미리미리 찍어서 미리미리 올려놓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언제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끝.